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장전에 드디어 간암 신약 미국 FDA 허가 재신청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전 9시 전에 기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히트 뉴스 기사를 좀 참조해 보겠습니다. HLB 간암 신약 미국 FDA 허가 재신청 완료 소식이죠. 1월 중으로 재신청하겠다 계획을 작년 11월 달부터 에즈모 관련해서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뭐 김동건 이사라든지 HLB가 항서제약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관련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몇 달 동안 했는데요. 항서제약에서는 특별히 이제 외신 보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데드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장전부터 일단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중요한 어떤 구간에서 일단은 제출이 났죠. 자, 내용 보면요. HLB는 이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관련해서 FDA에다가 이제 넣는 주체는 엘레바 테라피틱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캄넬리주막 입장에서는 항서제약이죠. 자, 같이 준비되면 동시에 넣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23일 현지 시간으로 23일이니까 현지 시간이니까 이제 지난 이제 뭐 주말에 이제 넣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 이제 기사가 나오지 않고 오늘 이제 확인해서 장전에 기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자, 회사에 따르면 같은 날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전분자가 아니고 저분자 물질이죠. 페제팔 티로신키나제 억제제인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NDA 신청, 항서제약은 PD-1 항체인 캄넬리주막 관련해서 VLA를 각각 제출했다. 이전에는 이제 뭐 HLB가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VLA 형태입니다만 이번에는 같은 시점에서 동시에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약물은 병용요법으로 간암 관련되는 부분으로 임상을 진행되었기 때문에 23년도에 제출할 때부터 FDA는 하나의 치료제로 간주해서 통합심사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재신청은 이전 심사 과정에서 두 번의 이제 CRA를 맞았고 제시된 보안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했다. 그래서 이 재신청에 대해서 결과는 한 달 이내에 acceptance letter를 통해서 이 이제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을 승인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달 심사 리뷰가 되는 클래스 1,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현장 심사를 동반한 클래스가 2가 될지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퍼두파 골 데이터가 나와서 언제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 요런 어떤 이제 이후의 과정도 있음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보세인과 캄넬리주맙의 병용요법은 자, 글로벌 이제 임상 3상에서 절제 불가능한, 수술이 불가능한, 그래서 전신 치료제가 필요한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전체 OS 값이죠. 업데이트 되어서 23.8개월이면 1차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긴 전체 생존 기간을 중앙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환자군별 분석에서도 뭐 출혈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관리 가능한 어떤 안전성, 일관된 효능, RB 등급에 따라서 상관없이, 그리고 최종 임상 데이터는 란셋 온콜로지에도 뭐 게재가 된 상태이죠. 그리고 간암 병용은 신약 승인이 나기 전에도 작년도에도 이제 뭐 에즈모 가이드라인에 등재되었고 BCLC 치료 전략에도 1차 옵션으로 오프라벨 형태로
최종적인 이제 뭐 FDA나 EMA 승인 받지 않아도 의사들 입장에서는 오프라벨 형태로 처방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등재가 되어서 임상적 가치의 안전성과 유해성을 일단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규제 기관의 어떤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어떤 형태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HLB 측은 이전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그러니까 CRL을 받았던 지적사항을 결국 이제 데이터 정합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일관적으로 여러 이제 로트나 배치를 넣었을 때 일정한 기간에 FDA가 요구하는 CGMP 기준의 시설임을 충분히 그동안의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보완했다. 자료 제출 전반, 그러니까 결국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약품 관련되는 부분들은 항상 할 때마다 새로운 어떤 약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하면서 자료 전반을 다시 점검하면서 정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지적받았던 것만 해소하고 넣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플로우예요. 그 다음에 향후에 클래스 1으로 심사를 하든 클래스 2를 점사하든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심사 절차 전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FDA와 소통에도, 그러니까 FDA도 현장 실사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공지를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가서 FDA에서 왔다 하면서 이제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있기 때문에 FDA 소통에도 성실히 임해서 두 회사가 기대하는 최종적인 거는 결국 FDA 허가죠. 그래서 기대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리보세라님은 이제 재제출했다는 기사가 떴기 때문에 리라푸라티닙의 NDA 신청까지 이제 이번 주에 나온다라고 하면 좋은 어떤 이제 상승의 흐름들, 불확실성 해소를 맞을 수 있죠. 자, 장전에 이제 그 주가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프리마켓에서 흐름들이 거래가 벌써 지금 62만 주가 나오면서 이제 62,700원, 6만원대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을 넘어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52,000원권을 위로 올려서 볼린저 밴드 상단인 56,000원이니까 언제든지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을 재료와 더불어서 이번 주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얼마만큼 큰 거래량, 2023년도나 2024년도 급등할 때의 거래는 통상적으로 500만 주에서 1000만 주가 터지면 공매도의 이제 커버링이 본격적으로 되게 되고 신규 매수도 가담하는 게 이 거래량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58,700원을 작년에 이미 넘었는데 그 6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에서 얼마만큼 거래를 동반하면서 움직여주는지, 그 다음에 계열 종목에서는 이럴 때 상한가가 이제 몇 종목에서 터져 나오느냐, 이게 이제 이번 주 재료가 나왔을 때 얼마만큼 시장도 좋고 바이오주들이 지난주에 소외주에서 알테오젠 사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HLB도 그 흐름에는 동참했는데 이제는 바닥에서 거래를 동반해서 돌파까지 강하게 연결이 되느냐. 주봉상에서도 볼린저 밴드를 탔기 때문에 주봉의 태그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일봉에서도 이제 이 58,700원에서 이제 6만원 뭐 언더에서 지지를 강하게 보이면서 태깅 흐름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지속적으로 한 1주, 2주 가는 모습을 보이느냐가 이전에 강했을 때의
주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이번 주에 확인하면서 흐름을 체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고요. 링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